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공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벼는 우리가 지상부에서 보면 벼가 지하부는 뿌리가 있겠지만 뿌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유기물로 활용하는 것이고, 지상부는 이 벼 정조죠, 그죠? 우리가 밥을 해먹는 정조, 그리고 이 정조에서 껍질을 벗겨낸 게 이 완겨가 되겠죠. 이 완겨,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조에서는 일단 껍질을 벗기는 상태를 이제 현미라고 하죠, 그죠? 껍질을 벗기는 상태를 현미라 하고, 이 이제 현미를 활용을 해서 이 현미에서 최종적으로 요즘 바라 현미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 여기서 도정하고 남은 걸 활용을 해서 또 미강이라고 있습니다. 미강. 과거에는 가축 사료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시도를 하고 있다. 왜? 거기에 영양 성분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현미에서 현미가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수분과 그 다음 온도와 산소는 당연히 있으니까 산소만 공급되면 발화를 하죠. 그래서 요 조건에서 이제 발화를 시켜서 일명 이제 발화 현미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발화 현미를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현미에서 싹이 요렇게 난다는 거죠. 조그맣게 요렇게 나면은 여기에는 이제 가바라든지 그 다음 폴리페놀, 이러한 항산화 성분,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함량이 증진됩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발화 현미들이 아마도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 왜?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현미를 싹을 틔워서 발화 현미를 만들었는데, 일부 그 노령층에서 보면 이 발화 현미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현미 바깥쪽 호분층 이 부분이 사실은 거의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이제 일명 피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분들이 많으면 이 인하고 칼슘하고 이렇게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배출이 된다는 거죠. 배설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뼈 속에 인과 칼륨이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명 배아미라는 것을 만듭니다. 배아미는 뭐냐 하면 이 호분층을 벗겨내고 신우는 그대로 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배유가 있고 그 신운이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배아미를 만들어서 공급하면은 고령자분들이 드셔도, 관절이 안 좋은 분들, 뼈가 약한 분들이 드셔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현미까지는 일단 이렇게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현미에서 여기서 이제 껍질을 벗겨냈지 않습니까? 호분층하고 그 다음 씨눈을 벗겨냈죠. 벗겨내 버리면 남는 게 이제 요 백미입니다. 그죠? 백미가 남고, 그리고 이제 이 백미가 남는 것 외에 버려지는 부분이 있죠. 버려지는 부분이 이제 미강이 되겠죠. 미강은 다른 말로 이제 쌀겨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쌀겨는 과거에는 가축의 먹이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오일, 기름 성분도 많고 단백질 성분도 많고 유용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상당히 사뭇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미강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는데, 우리 간 기능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군뱅이 사료로 이렇게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놓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다시 이제 내려가 보면, 자, 벼에서 지상부, 벼를 제외하면은 줄기와 또 뭐가 남습니까? 예, 이 벼가 남죠. 정조, 껍질이 있는 정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껍질만 딱 벗겨내면 이 껍질은 완겨가 되는 것이고, 그 완겨 안쪽에 있는 것이 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그냥 그 상태에서 발화를 30도에서 32도씨 정도에서 물에 주로 침질을 해서 이제 발화를 시키죠. 시키면 이제 발화 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화 현미 시장도 전국적으로 한 400억 이상의 그 매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죠. 이 시장도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는 이 발화 현미, 배암이든 일반 발화 현미든 총합해서 아마 1조 시장이 형성된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국민 건강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미에서 이제 현미에서 발화를 시켜서 이제 발화 현미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강을 벗겨내고 백미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 백미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먹는 게 밥이죠. 그러니까 이 현미에서 이 미강을 호분청 이 미강을 얼마 정도 깎아내는가를 따라서 이제 현미가 되기도 하고, 깎지 않은 것은 현미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분도미, 6분도, 7분도, 8분도, 9분도, 10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뭐 10분도면 10%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약 10% 정도 깎아낸 것을 뭐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백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백미는 실제 가장 많이 먹는 게 하얀 쌀밥이죠. 하얀 쌀밥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적으로 봤을 때 이 쌀알 속에 실제 여기 배가 차지하는 노란색 이 부분은 주로 비타민이라든지 또 일반 무기 성분, 요게 가장 여기에 많다. 가바, 폴리페놀 이 성분들이 여기에 가장 많고, 이게 이제 발화를 할 때는 이 가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이 기능성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운만 발화시켜서 먹으면 정말 좋겠죠. 일명 우리 비타민제를 먹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수십 배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 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밥만 먹느냐? 아니더라죠. 밥을 먹기도 하는데 이 그냥 일반 밥을 먹기도 하고, 여기에 향미라는 향기가 나는 쌀을 예를 들어서 1%만 넣어도 향이 구수한 향이 나죠.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이 향기를 내는 쌀은 밥맛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면 한 10% 이렇게 넣어버리면 구수하긴 구수하고 향은 좋은데 밥맛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잘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밥을 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느냐? 일명 단술이라고 하죠. 단술. 단술이 뭐냐? 여기에 이제 삭 튀운 질금이라고 합니다. 질금을 이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보리죠, 일명 보리 싹을 틔워서 여기에, 거기 싹을 틔우면 당도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밥하고 일명 고두밥을 해도 되고 일반 밥을 해도 됩니다. 해서 추가를 해서 뭘 만드느냐, 식혜를 만들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몸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우슬이 관절에 좋다 하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우슬을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절에 좋은 단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당도는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해야죠. 당뇨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적게 먹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일명 단술인데 따르지 않으면 단술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럼 약술이라고 뭐 명명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우슬 단술 하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 그냥 밥입니다. 그럼 밥도 그냥 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 가운데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쌀을 넣고 찌는 거죠. 밥을 하죠. 밥을 하면 그게 이제 일명 대나무 밥, 대나무 통 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잎 있지 않습니까? 구렁텅이 속에서 자라지만 아주 예쁜, 최고로 예쁜 꽃을 피우고 그 밑에 받치는 것이 잎이죠, 그죠? 연잎. 그래서 연잎에 사서 이제 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밥을 해서 연잎에 데우는 방법이 있고, 연잎에 쌀을 넣고 아까 대나무 통밥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잎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하얀 쌀밥만 할 거냐? 이거 별로 맛이 없더라.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여러분들 조라고 들어보시는, 조 하얀색이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옐로우죠. 옐로우 컬러인데 아주 좁쌀만하다. 아주 작은 게 있습니다. 동그란 게 이 조죠. 이 조를 일반적으로 좀 넣으면 아주 밥맛이 또 특이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기능성 물질로 우리가 잡곡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호에 따라서 이제 강낭콩이 있죠. 강낭콩. 뭐 식기 구절에 보면 강낭콩보다도 더 붉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강낭콩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것을 이제 해서 밥을 넣어 먹으면 이 선호도가 또 좋습니다. 색깔도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그 밥맛을 좀 있게 하는, 식감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냥 하나의 밥이 아닌 거죠. 다양한 밥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공입니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밥 하나도 수백 가지 레시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미를 가지고 우리가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떡도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약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밥을 해서 여기다가 대추라든지 이런 걸 잘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뭉쳐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밥인지 떡인지 모르겠는데 밥이죠. 밥인데 여기다가 대추 같은 걸 살짝 삶아서 잘라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 색깔도 약간 이제 대추색이 들어간 컬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떡일 수도 있고 그래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 완전미율, 그러니까 완전한 쌀알이 형태를 가진 이것을 원합니다. 이게 이제 95% 이상 되는 것을 원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색채 선별기를 이용을 하죠.
그럼 색채 선별기의 강도를 높이다 보면 이게 이제 현미에서 우리가 백미를 만드는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수율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한 90% 일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현미에서 백미 만드는데 이제 90% 정도 통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미율이 높은 걸 이제 소비자분들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뭐 70% 어떤 경우는 50%까지도 이 저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량에 있어서 상당한 심각한 이 문제를 저하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좋다 그러면 가장 값비싼 쌀 세계 최고의 쌀로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좋다 99% 완전한 형태의 완전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그 수율이 뭐 한 50%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남은 50%는 뭐 할 거냐 그죠? 남은 50%를 가지고 형태가 변형되는 떡은 형태가 변환이 되니까 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떡 하면 여러분들 뭐 송편에서 시작해서 은비떡, 뭐 반달떡, 뭐 온갖 떡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어령에 가면 만개떡이 유명하죠. 만개떡도 만들 수 있고, 뭐 찰떡, 시루떡, 뭐 다양하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떡국 할 때 떡, 그것도 여기서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남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표현하면 잔존물, 부산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미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이런 떡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최근에 이제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밀 소비량 또는 다른 인스턴트들이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식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이 메뉴가 가장 편하죠. 뭐 어떻게 보면 떡도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게 떡을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끼니를 해결한 것 같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느끼기에. 그래서 이 면을 만든다는 거죠. 면은 일반적으로 국수라고 하는데 우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라면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탄수화물은 튀기는 순간 당뇨 환자들은 당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주 크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면 위에 가능하면은 튀기지 않는 면을 만들자 하는 거죠. 우리 국수는 튀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수. 그럼 국수도 우리 면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또 쫄깃쫄깃한 면이 있고 조금 약간 덜 쫄깃쫄깃한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상으로 보면 빨리 퍼지는 게 상당히 건강에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 소비자분들은 소위 그 밀에 있는 글루텐이라고 하죠. 글루텐. 이 글루텐이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데 이것을 이제 좀 가미하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씹는 맛이 있고 좀 찰기가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사실 이것은 위백을 일부 이제 막아서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문제를 유발시켜서 소화장애라든지 위 트러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루텐 함량이 적은 걸 뭐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만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이 이론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쌀국수 좋다. 쌀국수 쌀로만 국수를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불가하다는 거죠. 전혀 글루텐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소위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밀가루는 30%는 들어가야 이 형이
이 국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쌀국수를 만들더라도 이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양을 이제 나머지 70%를 쌀로 대체하니까 쌀 소비량도 촉진, 정진시킬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제 이 미강을 갖고 과연 뭘 할 거냐 하는 거죠. 이 미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군뱅이 사료로 쓴다든지 과거에는 이걸 이제 소 시골에서 키울 때 소죽을 끓입니다. 그러면 짚이 있죠. 짚을 주로 이용하는데 짚을 썰고 그리고 이제 이 가마솥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면 여기서 이제 끓겠죠. 그러면 짚이 이제 딱딱하던 것이 연화가 되죠. 연화가 되고 나중에 이 미강을 요만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영양분은 단백질은 여기 다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짚을 주니까 소가 고기를 안 먹어도 덩치가 큰 400kg, 500kg 짜리 소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소 구조적으로 보면 위가 4개인데 제1위가 한 2섬, 그러니까 한 섬이 20마리니까 40마리 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가 큽니다. 그 1위라고 있는데 첫 번째 위는 이렇게 큰데 여기에서는 이제 섬유들 있지 않습니까? 지피라든지 다른 고관유들 먹으면 여기 미생물, 소위 유용 미생물,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먹고 죽으면서 사체가 되면 이것이 이제 분해되면서 소위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나 코끼리, 기린 얘들은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미강을 소 가축 사료로 사용을 하긴 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친환경 인정받은 걸 토정했을 때 1kg에 300원 정도 합니다. 아마 향후 제가 단컨대 1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자, 어쨌든 우리가 쌀을 가지고 현미를 가지고 이렇게 미강을 만들고 또 이 사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가공품으로서는 비누라든지 기름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럼 불포화 지방은 이제 산패가 잘 되는 단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산패가 잘 되니까 이것을 산패를 막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보관할 때 참기름, 들기름은 이렇게 바닥이 크고 끝이 홀쭉한 이런 병을 써야 이게 산소하고 바깥에 산소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산패, 산소하고 결합해서 부패하는 정도가 적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을 보관할 때는 자, 냉온 온도가 낮고 직사광선, 빛이 들지 않는 곳, 암흑 상태의 조건에서 보관을 하시오 해서 옛날에 보면 거의가 이 갈색병, 거시기 병이 있죠. 그죠? 그 거시기 병에 주로 저장을 했습니다. 안 해도 이해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요즘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을 갖추기 어렵다 하면 이런 만약에 병이라고 하면 요 병 뚜껑에다가 산소를 잡을 수 있는 탈기제, 탈기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카겔처럼 실리카겔이 뭘 하죠? 실리카겔이 수분을 흡수를 하죠. 그죠? 김 같은 데 보면은 다 이 실리카겔 넣어놨잖아요. 이것처럼 이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기제를 넣어 놓으면 이 부분에 산소가 있으면 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과자를 만든다. 이걸 다 지금 이 백미든 미강이든 이 다 과자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과자는
영어로 하면 스낵인데, 우리가 주로 뭐 유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쌀을 이제 찧어서 이렇게 이제 펼쳐 놓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펼쳐 놓고 기름에 요렇게 튀깁니다. 튀긴 게 유과예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나중에 튀기고 나서 뭘 바르느냐? 이제 쌀을 튀깁니다. 쌀을 튀기면, 쌀을 튀긴다는 거지. 이제 옛날 시골에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쌀을 이만큼 넣고, 여기 이제 달달이한 거 조금 넣습니다. 예, 사카린이죠. 이런 걸 넣고, 이제 돌립니다. 열을 가하면 이 폭발을 하겠죠. 폭발을 하니까 쌀알 사이즈가 요만했던 것이 한 10배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걸 티밥이라고 합니다. 티밥.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을 해서 여기 이제 깨서 부스러기를 내서 여기에 붙여 놓으면 먹을 때 맛이 좋기도 하고, 또 요 티밥 자체를 요렇게 이제 조충이라고 있어요. 조충. 이게 이제 그 일명 형태는 꿀의 형태인데 아주 이제 가격이 싼 그 꿀 형태가 있어요. 이거 조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티밥하고 이제 믹스합니다. 혼합해서 이렇게 된 판을 하나 만들죠.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안에 쫙 눌러 집어 넣습니다. 꽉 채우고 나서 나중에 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쫙 모양을 내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내면 이 직사각형 정사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과거에는 간식용으로도 먹곤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공이라는 것은 쌀 하나로 엄청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 10시간을 얘기해도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누는 주로 이제 불포화 지방이죠. 뭐 비누는 만드는 게 간단하니까 여기 이제 불포화 지방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향기 나는 것들 또 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완결을 가지고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축사에 많이 쓰죠. 그죠? 바닥재. 그러니까 이제 소, 돼지 키우는 곳에 가보면 상당히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좀 많이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이 톱밥하고 축사에 여기 이제 이 완계를 믹스해서 투입을 하고 미생물을 일부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추가하면 이게 분해되면서 냄새를 흡입하고 상당히 이제 그 배설물들이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줄일 수 있어서 괜찮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축사 주변 우사, 돈사, 우사는 소를 키우는 곳이고 돈사는 그 돼지를 키우는 곳이고 개사는 닭을 키우는 곳이죠. 주변에 가면 냄새가 많이 지독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땔감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아깝죠. 과거에는 주로 땔감으로 많이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지는 버섯 배지, 표고버섯이라든지 느타리 버섯 같은데 배지 만들 때 완겨도 아까 여기 우리 쌀을 티밥 만들듯이 튀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까칠까칠하지만 이게 이제 한 10배로 이렇게 커지면 평균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평균 완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피를 크게 해서 이렇게 배지 만드는데 하면 수분 흡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볏짚, 그러니까 지상부에서 배로 가는 것 외에 이렇게 볏짚으로 가면 이제 이것이 환원되어서 이제 논으로 다시 이제 짚으로 그냥 이렇게 길게 그냥 논 속에 투입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걸 자를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소한테 먹였어요. 소 사료로. 그 소를 먹여서 이제 여기 마구간이 있으면 여기에 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배설물하고 믹서 혼합돼서 이제 한데 요걸 모아 놓으면 이렇게 모아 놓고 비닐을 덮어 놓는다든지 하면 여기 막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분해가 확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퇴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퇴비.
컴포스트가 되는 거죠. 퇴비가 되어서 이걸 이제 논에다 다시 환원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콤바인 뒤에 이 짚을 자르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잘라서 논에다가 투입을 하니까 나중에 경운을 해버리니까 토양 속에 바로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사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길게 잘라서 펼쳐놨다가 건조가 되면은 베일러라고 있어요. 이걸 묶는 거.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 공룡알처럼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죠. 그는 어떤 학생들은 머시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얗게 들판에 보면 머시멜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 안에 발효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을, 미생물들이나 물질들을 추가를 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소나 가축의 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볏짚도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않지만 과거에는 전부 섬유류 작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꼬한다. 새끼 여러분들 아나요? 짚이 이렇게 있으면 짚을 이렇게 이제 꼬는 거, 묶는 거죠. 10개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 놓으면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럼 이것을 새끼라고 하는데, 이 줄이죠, 줄. 로프가 되겠습니다. 로프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느냐? 로프를 만들어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위에 볏짚이 지붕이 날아가지 말도록 하는 거. 그 다음 지게 같은 거, 지게 아시나요? 지게 요렇게 생겼죠. 요 이제 뒤에 있고, 이게 이제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지게를 이제 지고 뭘 하느냐, 짐을 운반할 때, 과거에는 수레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전부 어깨에 걸고 짊어지고 이렇게 물건을 날랐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짚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이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으면 위에는 거의 짚으로 이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유류 작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줄다리기 할 때도 이 줄이 전부 이 볏짚으로 또 활용을 했고, 용어놀이라든지 경남 밀양 무안에 가면 용어놀이가 유명합니다. 용하고 호랑이 싸우는 거 할 때도 전부 이 짚으로 앞에 이 용대가리, 그 다음에 호랑이 대가리가 크나 용대가리가 크나 어느 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속 문화로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고 전통입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럽하긴 해도 이 지금 컴퓨터 모니터에 바로 뭔가를 간단한 걸 씌우고 이렇게 라이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See you next time.